보겠습니다. 중급은 350, 고급은 540. 자, 밑에 485 보겠습니다. 485 보시면, 자,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향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자입니다. 자, 미국 정부의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죠. 탄핵당합니다. 신채호는 여러분 무정부주의자예요. 의열투쟁, 테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교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채호가 이승만을 제일 싫어했잖아. 그래서 신채호가 이승만한테 폭탄과 총을 쏘는 걸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안창호는 여러분 실력 양성론자입니다. 여기 팔뚝에 써있죠. 외교와 교육과 산업. 무장투쟁보다는 교육과 산업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랬고, 여러분 이동희는 제가 어떤 의미로 이걸 그렸을까요? 총을 들었으니 무장투쟁론자죠. 그 다음에 혹시 따발총이 어느 나라 따발총인지 아십니까? 소련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다. 박용만, 이동희 모두 무장투쟁론자인데 이 사람은 하와이에서 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어요. 무장투쟁론자니까 부대를 양성하려고 한 거죠. 근데 총이 없으니까 목총으로 훈련했어요. 목총으로. 제가 이것들을 다 예전에 그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그린 건데 막 사파 하나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리면 짜증나잖아. 막. 그래서 빨리빨리 막 그려고 했더니 막 따지는 거야. 5명, 6명이나 되잖아요. 막 그래요. 이걸 3일 동안 그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 복사하게 하더라고. 복사하게.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죠. 속았어.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박헌영은 제가 소련 국기를 상징해서 그린 거죠. 이 소련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소련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오른쪽 페이지 있네. 소련 국기. 거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임꺽정 저자 홍명이 나올 때 그 소련 국기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예. 홍명이는 사회주의자죠. 그러니까 임꺽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죠. 그리고 예전에 SBS에서 임꺽정이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이 저자가 홍명이잖아. 홍명이가 북한의 초대 부수상이 돼요. 부수상. 근데 뭐 박헌영이나 김두봉이나 다 김일성한테 제거되는데 홍명이는 제거되지 않아요. 개기지 않았나 봐. 그래서 그 아들도 북한의 권력순위 매디 돼요. 그래서 SBS에서 임꺽정을 찍자 그 아들이 저작권 신청했어요. 달라고. 그래서 그때 150만 달러인가 SBS가 줬어요. 이게 남북한 최초의 법적 교류래요. 그게. 사회주의자죠. 홍명이. 자, 그 다음에 친일파도 있습니다. 이 최남선이 여러분 신민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신민의 잡지가 뭐죠? 소년. 소년 창간호 때 해액에서 소년에게로 이 시를 쓰죠.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막도병들 가라고. 일본 노예에서 나가 죽자 막 그러고. 이광수는 조선인의 맞박에 목을 박았을 때 일본인의 피가 흘러야 진정하게 근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광수가 이렇게 친일파로 바뀐 이유는 여자 때문이래요. 여자 때문에. 여자에 악하대요. 이광수가. 그래서 일본이 일부러 미인계를 보내요. 미스 재팬을 보내가지고 꼬셔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문학과 예술 하는 분들이 여자에 약하더라고요. 예. 저는 문학과 예술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한번 치인 적이 있어가지고 문학 하시는 분하고 잠시 술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은 향기가 안 나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연락하지 말래요. 저보고. 또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향기 많이 나요. 다리에, 팔에. 향기 많이 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뭐. 네. 자, 그 다음에 신간에 27년에 자화합작 조직이 만들어져요. 27년에. 자, 2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자치론자가 등장해요. 자치론자를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별표치고 26년에 정오회 선언이 있었어요. 정오회는 사회주의 조직인데 얘네가 우파랑 손을 잡자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창립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만들어지는데 회장이 이상재고 부회장이 홍명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상설예요, 이상재예요? 이상재. 아까 우리 어디서 처음 배웠죠? 이상재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학을 세우자는 거니까 부자야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파야 좌파야? 우파죠. 여러분 이것 좀 알아주세요.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이 펼쳐지는데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은 크게 몇 가지냐면 몇 가지지? 잠깐만. 물산 장려운동. 그죠? 왜 그러지? 내가 한국사를 12년 가르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문맹 퇴치운동. 아 맞아.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사회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다 부르주아 중심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빼놓고는 여러분 웬만하면 20년대는 다 사회주의 성격이 있어요. 거의 다. 이건 전혀 없어요. 부르주아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상재는 여러분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우파야 좌파야? 우파야. 홍명이는 임꺽정을 주인공을 했으니 좌파야. 그러면 여러분 신간에는 좌업적인데 좌파 중심의 좌업적이다? 우파 중심의 좌업적이다? 우파 중심의 좌업적입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우파 중심의 좌업적이다. 왜? 이상재가 회장이니까. 알겠죠? 예. 자, 민중대회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신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민운동, 4번 노동운동은 우리가 도표로 보겠습니다. 밑에 도표로. 이 도표도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예. 자, 요게 노동쟁이네요. 이게 노동쟁이고 요게 소작쟁인데 소작쟁이든 노동쟁이든 20년대는 다 합법입니다. 30년대는 다 비합법이고. 알겠죠? 예, 이때부터는 사회주의 색채가 강해져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도 갖추고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소작쟁이는 여러분 20년대 활발했고 노동쟁이는 여러분 30년대 활발합니다. 소작쟁이는 20년대 활발하고 노동쟁이는 30년대 활발하고 그리고 30년대 후반 가면 둘 다 쇠퇴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아, 못하네요. 소작쟁입니다. 네. 소작쟁이. 네. 자, 가장 대표적인 노동쟁이는 원산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여러분, 이 암태도는요, 진짜 여러분 돌섬인데 이 돌섬 자체를 농경지로 만듭니다. 소작인들이. 그런 게 또 있죠,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기 남해안 가면 외도라고 있어요, 외도. 외도가 완전 돌섬인데 수학교사 부부 2명이서 다 깎은 거야. 정원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것도 돌섬인데 소작인들이 막 다 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소작료 깎아달라고 데모하는데 왜 중요하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소작률을 낮춰요, 대폭.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학쟁이는 암태도 수학쟁이로서 23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쟁이는 원산노동자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는 그랬어요.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국적을 초월해서 단결하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노동자와 영국 노동자가 단결해서 영국 부르주아, 독일 부르주아를 다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국적을 초월하는 거야. 영국 노동자, 프랑스 노동자가 단결해서 부르주아들, 영국 부르주아, 프랑스 부르주아를 다 죽여버리자는 거야. 국적을 초월해서 노동자끼리 단결하자. 그랬는데 그게 실현될 뻔한 게 원산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이때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연대 의사를 가져왔어요. 연세대학교 아닙니다, 여러분. 연대 의사를 가져왔다.
근데 여러분 저 깜짝 놀란 게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 건물이 하나 딱 있습니다. 충격받았어. 아마 좀 약간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중요하죠. 암태도 수학시기는 왜 중요하다? 성공했기 때문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왜 중요하다? 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세요. 밑에 네 번째 보시면 밑줄 쳐보세요. 조선청년 총동맹 밑줄 쳐보시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근우회 밑줄 쳐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 페이지로 올게요. 여러분 신간의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신간의 자매단체가 조선청년 총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근우회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자들, 자, 이거 청년들끼리 저합작하자 이거고, 근우회는 여자들끼리 저합작하자. 그런데 신간회는 여러분 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 해체가 되고, 이건 24년에 만들어져서 31년 해체가 되고, 이건 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 해체가 돼요. 이게 자매단체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시험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신간회, 조선청년총동맹, 근우회 모두 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해체가 되었다. OX,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우회의 중심 인물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 김한란입니다. 김한란은 여러분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나중에 친일파돼요.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다 정신유한데 갔다 와라 그럽니다. 네, 천암선도 그렇고 다 이게 변질됩니다. 자, 여러분 선현운동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밑줄 치고 천도교의 방정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하네. 형평운동. 여러분 이미 갑오개혁 때 법적인 신분제가 철폐됐지만 사회적인 신분제는 철폐되지 않았대요. 이 백정 출신들은 때가 더럽다고 목욕탕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기차에도 못 타겠대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사회적 신분제를 철폐하자. 이게 형평운동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법적인 신분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제를 철폐하자. 백정 출신들이 만든 건데, 난 이게 기출인데 틀린 사람 이해 안 가요. 정말. 보세요. 평 써 있잖아. 이거 보여주고.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평 써 있잖아. 이거 틀린 분들 약간 이해 안 가더라고. 자, 여러분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까레스키가 되는 건데 대표자가 홍범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고려인들이 항상 홍범도란 연극을 좋아했대요. 그때 홍범도는 그 극장에서 표를 받다가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까레스키 하면은 37년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홍범도. 네, 그림 보이죠? 홍범도 표 받다가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관동 대지진도 중요하죠. 일본 관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일본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 쏠리게 하려고 조선인이 우물 안에 독을 넣었다 하면서 조선인들을 학살했어요.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려고 조선인들이 우물 안에 독을 넣었다 그러면서 죽인 거야. 근데 여러분 외모 보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말투를 보고 따진 거죠. 학생 주소 대봐요. 이 끝이에요? 그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 보고 모르니까 딱 주소 어디야? 그러면 대전시 서구 한마루 아파트 108동 704호. 그러면 일본인이구나 한 거야. 근데 한마루 108 죽이는 거야. 일본인이 아닌 줄 알고. 근데 조선인들은 그걸 다 아니까 준비한 거죠. 한마루 아파트 108동 704호. 일본인들은 오히려 준비 안 했으니까 일본인들이 더 많이 죽었고 일본인도 많이 죽었대 그때. 아까도 보세요. 이 학생 쫄아가지고 누리 아파트 끝이야. 죽이는 거야. 난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해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이런 조센진 그럼 조센진이라고 막 그러는데 조선인이 일본어로 조센진이잖아. 그럼 조선인을 조선인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이런 조센진 조센진이라고 조선인이잖아. 이해 안 가더라고.
이만정 같아. 이만정. 뭐 이만정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해 안 가더라고 PD들이. 그런 거 많이 봤죠. 조센진. 뭐 조센진이라고. 조센진이잖아. 저 조센진이에요. 조센진. 조선인이죠. 위대한 조선인. 또 왜 그러지? 이해 안 가요. 자, 그리고 우리 조선 여성들의 노동력을 약탈하려고 몸빼 바지를 입게 했다. 그래서 몸빼 바지 나오면 30년대 여자 노동력을 착취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입으면 일을 하기가 쉽대요.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요. 자,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이게 근대사 마지막 단원이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제 일제시대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일제시대, 시대 구분하는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이걸 기준으로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이게 중일전쟁 이전이냐 이후냐, 태평양전쟁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자, 이 지도는 그릴 필요 없는데 일본 여러분 중국을 두 번 칩니다. 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치고 37년 중일전쟁으로 이 관내를 쳐요. 여기 관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1년은 미국도 치죠.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만주사변 이전이냐 이후냐, 중일전쟁 이전이냐 이후냐, 태평양전쟁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되니까 난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선교육용으로 물어봐요. 2차 조선교육용은 1땡입니다. 11년. 2차 조선교육용은 2땡입니다. 3차는 뭐예요? 38광땡. 4차는 뭐예요? 쌌어요. 이렇게 돼요. 쌌어. 11년, 12년, 38년, 43년. 1땡, 11년, 2땡, 22년, 3땡, 38광땡, 4차는 쌌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몇 년이죠? 29년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죠. 만주사변 전이다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몇 차 조선경영의 시기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몇 차야? 29년이니까 2차죠 이렇게 내요. 자, 여러분 1910년대는 대량 서당이 유행했어요. 서당은 서당인데 신식교육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걸 탄압하고자 서당 규칙이 나왔고,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2차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조선어가 필수 과목이 돼요. 근데 제대로 안 가르쳤죠. 제대로 안 가르쳤고 이게 중요하죠. 20년대 대학 설립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나오자 그걸 방해하려고 경성제국대학교를 세웠다. 자, 그 다음에 3차는 한국시민화 교육 정책을 했고 4차는 이제는 내선일체 그리고 조선어, 조선사를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시면은 한국사를 왜곡합니다. 일제가 만든 거예요. 조선사 편수에. 이게 청구학교로 바뀝니다. 조선민족 못났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자, 2번도 여러분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괜히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참 이거 여기까지만 끝내려고 했는데 2차 때는 여러분 재학 연도가 같아져요. 1번하고 3차 때는 뭐냐면 학교 명칭이 같아져요. 이때는 재학 연도 같아지고 이때는 학교 명칭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때부터 할까요? 이때는 학교 명칭이 같아져. 둘 다 소학교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학교, 일본은 소학교였는데 이때는 둘 다 소학교가 되고 이때는 우리는 보통학교죠. 보통학교는 6년. 원래 보통학교, 소학교. 우린 보통학교, 일본은 소학교인데 둘 다 6년이 돼요. 우린 더 짧았거든요. 근데 자, 2차 때는 재학 연도 같아져. 우리 보통학교도 6년, 소학교도 6년. 이때는 같은 소학교가 돼요. 여기까지만 하죠. 안 하려다가. 그리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때는 또 소학교 그 다음에 둘 다 중학교가 돼요. 우리는 고등보통학교, 일본은 중학교 그랬는데 둘 다 중학교가 돼요. 다 했네 뭐 다 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학교,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일본은 소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나눠줬거든. 우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일본은 소학교, 중학교. 근데 재학 연도가 같아져. 이때는 둘 다 소학교, 둘 다 중학교가 돼. 네, 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선호 연구회가 조선호 학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물어봐. 조선호 연구회는 각야날을 제정했어요. 한글날을 각야날이라고 그랬어요. 각야 거교 하니까. 네, 그리고 잡지 한글을 만들었어요. 조선호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조선어 학회가 잡지 한글을 간행했다. OX,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해체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체되는데 그럼 이것도 기출입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은 42년에 해체가 되는데 보안법에 적용되겠어? 치안유지법에 적용되겠어? 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언제 나왔어? 25년에 나왔잖아요. 보안법은 1907년에 나왔고 그러니까 1907년도 이후의 사건은 보안법에 적용되는 거고 25년 이후의 사건은 치안유지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치안유지법이 두 가지 조직을 해체합니다. 국채 변혁을 시도하는 단체, 그러니까 일본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단체,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단체. 얘네들을 해체하는데 여러분 조선어학회 사건은 여기는 안 걸리는 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이니까 여기만 걸리겠죠. 조선공산당은 둘 다 걸리는 거고 조선공산당은 둘 다 걸려서 해체되고 조선학교는 여기만 걸리죠. 여기 민족주의자들이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대 계몽사학이 있었어요. 애국계몽운동 시기 때.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신채호가 어떤 책을 썼어요? 최도통전, 이수신전, 을지문덕전 썼죠? 연개소문전 누가 썼어? 박은식. 걔네들은, 그분들은 이제 이때 활동했죠. 그러다가 일제시대도 활동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문제 어렵게 나오는 게 다음 책 중에 신채호가 쓰신 게 뭐냐 이렇게 안 내고 신채호가 이제는 애국계몽 때 쓴 거랑 일제시대에 쓴 거랑 또 구분해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신채호는 최도통전, 이수신전 이걸 쓴 거고 박은식은 연개소문전을 썼죠. 그러면 이분들이 일제시대 뭐하냐.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쓰세요. 그러면 박은식은 뭐 씁니까?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걸 쓴 거죠. 그러면 시험문제 어떻게 내겠어? 애국계몽 운동 시기 박은식이 한국 통사를 썼다. OX, X 이렇게 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은식 신채호가 애국계몽 운동 때 한 거랑 일제시대 한 거랑 구분해야 돼, 이걸. 그죠? 한국 통사 하나 더 있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걸 일제시대에 썼어요. 그 다음에 30년대가 되면 마르크스주의도 들어와요. 마르크스의 사적인 물론 사상이 들어와. 그게 백남원 이청원이에요. 그리고 이병도의 진단학회도 나와요. 실정주의사, 랑케를 계승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 더 하죠. 1940년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아니야, 안 하면 또 까먹어.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학에 등장해요. 안재홍은 여러분 중도 우파입니다. 중도 우파가 뭐야? 우파는 우파인데 좌합작을 시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재홍은 뭐야? 중도 우파니까 안재홍이 주장하는 신민족주의 사학은 뭐야? 우파 중심으로 좌합작을 하자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 썼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안 써도 됩니다. 역사라고 할 때, 여기는 뭡니까? 사실로서 역사죠. 사는 뭡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이 한자를 보세요. 책을 사람이 폈죠. 그 다음에 붓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합치면 이렇게 되잖아. 자, 여러분, 사실로서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의 역사는 뭐다? 그 사건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만 골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선택해서 기록하는 거야.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부식은 합리적인 것만 선택해서 기록했잖아. 그리고 신라의 좋은 것만 선택해서 기록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사기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삼국사기라고 그래요. 김부식이 유학자고 신라 중심이다 보니까 유교적인 거, 신라 중심적인 것만 선택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이론의 삼국유사는 요 사자를 씁니다. 모든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론은. 심지어 지정왕의 성기가 너무 커서 짝을 구할 수 없었다. 이론은 변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전해지는 걸 모두 기록한 거죠. 이쪽을 강조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에치카가 있죠. 이쪽을 강조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랑케가 있어요. 랑케는 그랬어요. 안 써도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걸 모두 기록해야 되고, 역사가 해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한 거야. 그 랑케를 개성한 게 누구다? 이 랑케를 개성한 게 이병도의 진단학회입니다. 여기 써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식민주의 사학이 뭐죠? 조선민족 못났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조선민족 못났다고 일제가 역사를 왜곡하니까 열받아서 민족주의 사학이 나오고 실종주의 사학이 나오고 사회경제 사학이 나와요. 알겠죠? 조선 보세요. 이 식민사학에 반발해서 민족주의 사학이 나오고 실종주의 사학이 나오고 사회경제 사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종주의 사학은 여기도 반발하지만 여기도 반발하고 여기도 반발한다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학생들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조선민족 못났다라는 것도 역사가 해석이지만 조선민족 잘났다라는 것도 역사의 해석이잖아. 랑케는 해석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야. 이것도 해석이잖아. 이건 뭐야? 모든 역사는 진보한대요. 이것도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이병도의 진단학회는 일제의 역사 왜곡에도 대항하지만 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학도 반발하는 거야. 여긴 조선민족 잘났다고 보는 거고 여긴 모든 역사는 진보한다고 보는 건데 잘났다, 진보한다 모두 해석이잖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랑케가 왜 실종주의 사학을 전개했냐면 여러분, 19세기 때 독일이 엄청나게 프랑스한테 깨져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한테 엄청 깨집니다. 그럼 독일 민족은 우월감이 생기겠어요? 열등감이 생기겠어요? 열등감. 그러면서 독일이 자기네 역사를 엄청나게 왜곡합니다. 옛날에 우리 독일은 정말 잘났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러면서 나온 게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가 그때 써지는 거야. 우린 이런 아름다운 공주도 있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랑케가 반발해서 실종주의상을 만든 거예요. 제발 잘났다 못났다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러니까 랑케는 오히려 잘났다에 반발해서 나온 거야? 못났다에 반발해서 나온 거야? 독일 민족 잘났다에 반발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비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못났다, 잘났다, 진보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반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사학이 뭐냐면 마르크스는 그랬어요. 모든 사회는 뭐 안 써도 됩니다. 모든 사회는 원시공산주의. 원시공산주의가 뭐야? 신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주의,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현대 공산주의로 안 써도 돼요. 다 진보한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조선은 중세가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일본이 맺어줘서 조선은 고대에서 근대로 곧바로 진보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가 없는 거야? 중세가 없는 거죠. 강화도 조약을 맺어가지고 조선은 고대에서 근대로 곧바로 진보했다.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어? 모든 역사는 이렇게 진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 써도 되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 사회경제사학은 중세 부재론이죠. 중세 부재론에 반박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사학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백남원 이청원의 마르크스 사학은 역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야? 투성을 강조하는 거야?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모든 역사는 보편적으로 원시공산주의,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주의, 근대자본주의, 현대로 진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중세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백남원 이청원의 마르크스 사학은 역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고 민족주의 사학은 우리나라가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써주십시오. 이것만 써주십시오. 자, 1920년대 과학 대중화 운동이 펼쳐지는데 그 원인은 뭐다? 안창남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비행기 몰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예요. 그래서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계기로 해서 야, 우리도 비행사 하자. 그래서 과학 대중화 운동이 펼쳐집니다. 20년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문학 좀 볼게요. 문학. 자, 문학은 1920년대가 중요하죠. 1920년대 여러분 신경향파 문학이 유행한다. 프로 문학인데 이 프로는 여러분 프로페셔널이 아니죠. 노동자를 뭐라고 합니까?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죠. 노동자 문학, 카프, 사회주의 문학이 유행했다. 30년대는 윤동주, 이육사 같은 항일 저항 문학이 있었고 그 다음 미술에는 여러분 이중섭의 소가 있습니다. 이중섭의 소가 있고 3번 극예술협회 토올에는 연극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모순을 고발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별표, 나홍규의 아리랑. 이게 몇 년이다? 26년입니다. 우리 민족의 모순을 영화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26년입니다. 26년 이 연도. 그래서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간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하나 뭐였죠? 정오회 선언이 있었죠. 정오회가 사회주의 조직인데 우파랑 손을 잡아보자고 연설했죠. 그게 26년입니다. 네. 같은 시대죠. 그리고 또 26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60만세 운동이 있었죠. 26년에.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쉬었다가.